안녕하세요. 연세사랑병원 내과 전문의 황승준입니다. 자, 병원에서 이제 어떤 검사를 받으면은 검사 결과지라는 것을 받게 되잖아요. 사실 그 환자분들은 정상 여부만 확인이 되면은 일단 안심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는 정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가 설명 없이 검사 결과지만 이렇게 환자분께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정상 범위이긴 한데 그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경계 수치도 있고요. 기저 질환이나 어떤 수술을 앞둔 환자에 한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수치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체크하는 기본적인 검사 결과 항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 결과지를 예시로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바로 CBC-DC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앞서 이제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백혈구 WBC, 적혈구 RBC, 그다음에 그 혈색소 수치 HB라 되어 있죠, 헤모글로빈, 그리고 혈소판 수치 PL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기록된 결과 값은 그 환자의 이제 수치고요. 기준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환자의 그 결과 값이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정상이라고 이제 치고요. 이 CBC 검사를 통해서 염증 반응이 있다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가 이런 여부라든지 빈혈의 존재, 그리고 어떤 지혈에 관련된 혈소판 수치 등 아주 여러 필수적인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FT 1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저희 병원에서 임의로 부여한 코드입니다. 검사 항목에는 간 수치뿐만 아니라 황달 수치, 콩팥 수치, 그리고 혈당, 고지혈증 관련 수치 등이 이제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혈당을 제외한다면은 기준치보다 높을 때 문제가 됩니다. 간 수치와 콩팥 수치는 수술 전부터 좀 높을 수도 있지만은 수술한 이후부터 정상이었다가 높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의 경우라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상 소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간 중에 간독성이라든지 신독성이 있는 이런 약물을 미리 이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이나 입원한 후에 갑자기 나빠지는 이런 후자의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 당시 또는 입원 기간 중에 투여된 약제들에 인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검사가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되는 약제를 최대한 빨리 찾아가지고 투약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은 그 대부분은 1에서 한 2주 이내에 상승했던 간 수치나 콩팥 수치가 거의 대부분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혈당 수치는 말 그대로 체내 혈당 농도를 나타내고요. 대개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식전 혈당을 약 80에서 한 110, 식후 혈당을 200 미만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혈당이 이제 너무 높은 고혈당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상처 회복이 많이 이제 더뎌지게 되고 감염에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적절한 혈당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CRP 검사입니다. 이 CRP 검사는 염증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이제 염증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보통 0.5 이상이면은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생사를 절개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뼈라든지 근육들을 이제 잘라내기 때문에 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CRP 상승 소견이 좀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속이 된다거나 CRP 수치 자체가 이상하게 많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관절 천자라든지 초음파, MRI, 엑스레이 등의 어떤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 항생제를 바꿔가지고 좀 오랫동안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한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질 검사 항목은 나트륨과 이제 칼륨, 염소 이렇게 수치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해질 수치는 높아도 문제가 되고 낮아도 문제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신경계라든지 순환계 이쪽에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치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들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HIV, 매독 등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검사하신 환자 본인도 몰랐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상담을 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척추수술, 뭐 각종 골절 수술의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액형 검사라고 하죠. ABRH 검사나 이제 뭐 항체 스크리닝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미리 시행을 해서 의료진이라든지 기타 뭐 혈액은행, 검사실 등 관련 부서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수혈 부작용은 아주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나 수혈을 할 때는 항상 2명 이상이 더블 체크, 상호 체크를 해서 이를 방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혈액 검사를 통하여 많은 질환들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혈액 검사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된다면은 수술에 앞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입원 기간 중에 혈액 검사 이상 소견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결과의 추이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뭐 어려울 수 있는 용어들이긴 한데 한 번 정도 좀 숙지를 해주신다면은 앞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세사랑병원 내과 전문의 황승준이었습니다.